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을 맡은 김성원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한 발 앞선 투자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의 미래가치 분석을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서울의 3도심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준공업 지역에서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등포 당산동과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되면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광진구 구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이곳. 어딜까요? Guess where? 그렇죠, 평택입니다. 평택에 대한 지역 분석도 준비되어 있고요. 국제도시로 발전 중인 이곳에서는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부도 함께 출발해볼까요? Let's get it!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의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홍수진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또 매주 이렇게 또 잘생긴 분을 뵈니까 우리 딸이 굉장히 팬이래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네. 그래서 뵈니까 저까지 기분이 굉장히 결혼 좋습니다. 안 하신 줄 알았어요. 20대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발 압력이 높은 두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 곳은 어디인가요? 예, 첫 번째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네. 우리가 영등포구가 또 이번에 서울의 3도심으로 위상이 승격된 만큼 그만큼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그만큼 또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구 당산동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 노선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런 편리한 교통 때문에 임차 수요, 매매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3도심으로 성장해 나갈 당산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은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으로 최적의 직주 근접 노선을 확보한 지역인데요.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한강과 선유도 공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 여의도와 공덕, 용산, 마곡 등 대형 중심 업무지로 이동이 편리한 덕분에 직장인들이 모여들면서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접근성이 가장 좋은 여의도와 함께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으로 지정되면서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목동선, 경전철과 같은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네, 직주 근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당산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이 당산동에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2호선, 9호선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젊은 층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소형주택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등포구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2호선, 9호선 당산역을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도 가능하고 또 9호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이고요. 또 총 9층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평균 전용 면적이 약 30제곱미터로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4,900만 원에서 약 3억 6천만 원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이 약 3,9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영등포구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네, 거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게 딱 맞는 투룸 주거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입지도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노선 2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9호선까지, 황금 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항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당산역에서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2호선이나 9호선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청역에서는 5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당산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또 합정역이죠. 합정역에서는 6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KTX 영등포역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고속가도의 진출입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주변에 중요한 업무 타운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당산동을 중심으로 보시면 상암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합정이나 신천, 홍대, 마포권으로는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가 늘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주거지 선택지로 가장 늘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되겠고 또 이 선유도 공원이나 한강공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쾌적성 모든 것 주거지로서의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이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동,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직으로 빠른 이동이 또 가능해서요.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산동에 어떤 개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는 지금 서울의 3도심으로 위상이 승격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미래상 또 개발 계획을 담고 있는 서울시 최상위 기본 계획이 바로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의 3도심과 7광역을 중심으로 된 개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또 이번에 서울의 3도심으로 위상이 승격이 되었는데요. 3도심 하면 한양, 도성, 영등포, 강남 이렇게 3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를 강남처럼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영등포구는 지금 보시면 토지에서 중공업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 개발 완화를 통해서 영등포구를 어떤 신산업을 재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주거지를 다시 한번 기반을 정리하는 주거지로서의 어떤 기반을 정확하게 기반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를 방문해 보시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실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의 축으로서 이 지역의 예전의 입지를 예전의 명성을 다시 한번 탄탄히 하면서 다시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영등포구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의도 개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인데요. 여의도를 어떻게 이렇게 여의도 개발의 핵심은 여의도를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데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는 1970년도 당시에 조성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 조성이 되었는데요. 다시 재생을 하면서 어떤 복합 시설, 복합 주거 시설로 조성을 하고 또 수변 공원까지 조성을 해서 신도시 같이 조성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약간 보류된 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GTX B노선 인천에서 여의도 마석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겠고, 또 목돈선 사업, 신월에서 당산 구간인데요. 약 12개의 정류장으로 이루어진 목돈선 사업입니다. 이렇게 영등포구는 다양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서 이 지역의 수요와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영등포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서남권 경제 발전의 거점축으로 성장할 당산동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룸 가격을 영등포구 현장에 오시면 거의 이제 3억 5천, 3억 중반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3억 4,900에서 3억 6천만 원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약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3,900에서 5천만 원이면 영등포구 당산동에 투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의 월세 시세도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3,9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격 정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3억 4,900에서 3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900에서 5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3,900에서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산동에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당산동은 이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라든지 편리성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볼 때 건물의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까지 전문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당산동 오피스텔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네. 우리가 광진구 구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권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동서울터미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광진, 구이,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등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광진구 구이동은 지도에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에다가 또 송파나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거기에다 녹지 공간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선택지로는 굉장히 입지가 뛰어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광진구 구이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5호선 아차선역의 역세권 지역인 광진구 구이동은요, 역세권 상권과 대학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뚝섬 한강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구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선화예고부터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강북과 강남권, 도심권까지 모두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지구 종사자들도 임대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광진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부터 구의역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 업무 복합 단지로 인해 자족 도시로 업그레이드될 구이동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광진구 구이동의 모습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구이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동산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5호선 아차산역을 도보로 2분이면 초역세권역이죠. 2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이 되면서 또 2개 동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대지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주차장 진출입하시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 가시성 굉장히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약 40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2천에서 2,500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소액으로 투자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호선 아차산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입지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초역세권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아차산역입니다. 이 도보로 2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집 앞에 어린이대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아차산 생태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은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호선 아차산역을 도보로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 따른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또 5호선뿐만 아니라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군자역 쪽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군자역에서는 또 7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2호선이라든지 3호선 또 8호선 지하철 노선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5호선 이용하시면 두 선어 정거장만 이용하면 송파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7호선 이용하시면 청담, 압구정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이나 송파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이 밖에도 주변에 세종대나 건국대 등 대학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대공원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뚝섬 유원지라든지 한강공원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근처에 아차산 공원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녹지 공간을 품고 있어서 굉장히 주거의 쾌적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도 잘 갖춰져 있고 또 건대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건대 상권도 굉장히 잘 뒷받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그런 입지,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광진구 하면 또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얼마 전에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광진구입니다. 어떤 학군까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 쾌적성, 편리성까지 주거의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과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완벽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구이동의 입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구이동은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광진구 구이동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소개드릴 호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이 이제 건립된 지 약 3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노화로 인해서 개선이 굉장히 시급했던 그런 장소인데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서울터미널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하 5층에서 약 지상 32층 규모의 복합 센터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을 잘 갖춰지고 또 나머지에는 호텔이나 업무시설, 관광,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입니다. 예전에 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있었고 또 KT가 있었던 부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광진구청사가 들어서면서 또 행정과 복합타운 약 10개의 타운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광진구의 미래는 더욱더 매우 밝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2030, 2030년도 상업개발 부지 선정 등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광진구가. 그만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광진구는 지금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 등 어떤 신주거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비 사업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구이동의 미래 가치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지금 구이동의 다세대 주택 시세가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전용도 넓고 단지형으로 공급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는 가격이고요.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2억 9천에서 약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의 실제 투자금이 약 2천에서 2,500만 원. 서울시에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 시에도 이 지역 월세가 보증금 3천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2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광진구 구이동,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구이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2천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2천에서 1억 3,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구이동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이동은 근처에 대학가가 많고 또 건대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10대, 20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층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이 주변의 녹색 공간,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어서 주거지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광진구이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든지 서울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주택 중에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나란히 붙어 있어도 정말 가치가 다를 정도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만큼 현장 답사는 기본이고 또 전문가의 조언까지 잘 이제 참고를 하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홍수진 전문가님과는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도움 말씀 주실 조민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는요 시청자분들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많은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바로 오늘 그 개발이 가장 많은 곳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위치가 평택 포승지구입니다. 자, 여기요.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구와 정책. 자, 결국은 인구가 몰리는 곳, 또 돈이 몰리는 곳, 또 개발이 몰리는 곳, 바로 이 삼박자가 어울리는 곳, 바로 평택, 그것도 포승지구, 바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지역이요. 자, 이렇게 삼박자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자, 세 마리 토끼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평택과 평택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투자처까지 자세히 아주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VCR 스타트! 안녕하세요. 생생부동산의 노경미입니다. 자, 오늘 저는 SRT를 타고 지제역에 왔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 바로 지제역에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 워낙 핫한 곳이죠. LG,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있고 고덕 국제신도시도 있고요. 또 여기에 SRT처럼 이렇게 교통편도 편리해져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찾을 곳은요, 2005년 이후에 신규 분양이 없던 이곳에 생기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 첨단 도시 평택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동부가 거점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택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만 부지가 확충돼 추후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국제 여객 구도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향후 경기 남부권의 수원과도 견줄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성장 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 바로 평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이곳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먼저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서해안의 황금 가치가 빛나는 그 중심에 위치한 곳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 위치한 계획관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지하는 1층이 아니고 2층까지, 그리고 지상은 최고 24층까지 총 19개의 동이고요. 그리고 세대수로는 1742세대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다르게 조합을 설립한 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시에 인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지역주택조합과 계획관리구역 내의 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일반 지역주택조합은 산이나 임야, 싼 땅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은요, 주거나 주택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개발하는 것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 보존 녹지 지역에 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토지 확보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토지 확보가 80%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은 전체 세대에서 반 50% 이상이 계약이 되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될 점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여기 그러면은 저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소가 경기도 평택시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주택자 이거나 혹여 집이 한 채 있더라도 84제곱미터 34평이죠. 예,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이걸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조합 아파트에서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돼야 되고요. 토지 매입은 80%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저희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50%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확보 및 그리고 토지 사용 권한 확보까지 95%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아파트가 보통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심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건축 착공하기 전에 건축 승인을 봐야 되는데 건축 승인에 준하는 건축 심의 완료까지 다 끝난 현장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여나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드리는 그 보장 증서를 발행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자님들의 그 소중한 돈을 저희가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거의 40% 달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이 차질이 된다면 이 40%에 해당되는 땅은 조합원님들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다 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좌측에 공용 욕실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바로 현관 앞쪽에는 이 작은 방이죠? 예, 예, 맞습니다. 작은 방이면서 첫 번째 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넓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광성도 뛰어나고 통풍성도 뛰어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지금 옷장 있잖아요. 3단문 옷장, 그리고 여기 유리, 전면 유리 거울,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는 선반이 저희는 무상으로 이것도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이죠. 예, 이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저기 창문이 넓게 나와 있죠. 여기 더 넓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서재로 쓰신다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저 그리고 아까부터 좀 눈에 가던 게 있었어요. 여기에 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 써있네요. 열어보세요. 예. 한번 열어볼까요? 짠! 와우. 와! 여기 맞아. 여기 뭐라 부르던데 이게 뭐라 부르죠? 여기 보통 이제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용도 팬트리 장입니다. 그 주방에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좀 눈에 보면 좀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반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어떤 분은 남편까지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뭔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예, 이게 이제 마던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자, 마던? 마던 현대적인 디자인인데요. 네, 보시면은-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아일랜드 D자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가장 편리한 예, 그 스타일이 아일랜드 D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음식물 탈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이제 없으면은 뭐 냄새도 나고 뭐 물도 흐르고 버리는데 번거로운데 번거롭죠. 탈수기 기능이 있으면 이런 이제 물 같은 거 이거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예, 이 주방을 쓸 수가 있겠죠. 기본 옵션인.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저희는. 네. 예, 예. 그리고 밑에 발판이 있어요. 예, 저스프 밸브. 요거는 이제 보통 주부들이 손을 많이 주방에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이게 틀었다 막 하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번거로우신데 그쵸. 이거 밟으면서 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편리합니다. 주방 한켠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 동선을 고려해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뭔가 그 공기가 괜히 훈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안방인데 저희 아파트의 특징은 저 안방 그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발코니에서 저 창문 너머로 서해 바다가 조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해 바다 조망. 예, 정말 로망이죠. 부부가 저기서 테이블에 차를 마시면서 네. 예, 서해 바다와 낙조의 그런 풍경, 예, 조망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큰 특징이고 또 우리 저 뒷면 쪽으로는요, 네. 골프장, 그린 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네. 대단히 근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진짜 1000% 충전하겠다. 예.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대하고 예. 여기가 이제 네 화장대 있고요. 고요. 여기가 왠지 안방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 저희가 별도로 추가 비용 드릴 필요가 없이요. 네. 옵션이 아니라 이것도 기본으로 네. 저희가 설치해 드려요. 또 창문이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창문 있는 거 진짜 좋은데 옥장에. 그렇죠. 이거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문하고 또 좋으신 게 저희가 저쪽 안방에 네. 저 발코니 있는 저 창문과 그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통풍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통풍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주방이 마던한 곳이면 예. 거실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스페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스페셜합니까? 예. 근데 뭐가 스페셜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 저 점선 있죠. 발코니 예. 확장 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코니 확장 부분이 아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다음 여기 거실, 안방까지 이게 확장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넓어지겠는데요, 예. 이 정도면? 근데 저희는 중요한 것이 이게 유상이 아니라 이것도 무상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조망만 무상이 아니라 그만큼의 또 이만큼의 즐길 수 있는 그 공간도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는데요. 여기 말고도 타입이 좀 다양하게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 보신 게 A 타입이에요. 네. 스탠더드 A 타입이고 이거 말고 34평에 B하고 C 타입이 있어요. 네. 이제 B하고 C 타입은 출입문이 2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출입문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요 부분 한 이 정도 저 작은 방까지가 9평 정도를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임대를 준다고요? 예. 네, 바로 세대 분리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서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고요. 1가구 1주택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 대단지 아파트의 소형 평수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44제곱미터형 세대가 있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에게 인기 만점이겠죠? 교통을 살펴보면요. SRT를 이용할 경우 수서까지 21분이면 충분하고요. KTX 지제역 개통에 따라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평택 안중역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단지 앞에는 포승 국가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자리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른 배우 수요가 풍부하겠죠? 여기에 2020년 평택항 확장으로 관광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수월한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이니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잘 검토하신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 첨단 도시로 발전 중인 평택, 그리고 그중에서도 스마트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포승지구의 지주택 아파트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조민기 전문가와 함께 투자 가치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위치와 구조 등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인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치요, 평택, 바로 평택항에 인접하고 있는 이 포승지구 내 바로 도곡 2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유형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입니다. 자 일반 분양 아파트 아니라는 점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규모가 대단지입니다. 총 19개 동 1,700여 세대가 밀집하고 있으면서 자 최고층 24층까지 아주 랜드마크 그런 아파트고요. 자 여기 타입이요. 딱 한 4가지 타입입니다. 44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자 이거는요. 10평형대, 20평형대, 30평형대. 여기서 보통 가족 수에 따라서 골고루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자 여기 조합원 모집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지금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재 뭐 대출이 됐던 아니면 뭐 전세가 됐던 이런 실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전세 시 약 한 3,500만 원이나 4천만 원대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바로 상품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해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인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요.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시세가 2억이 안 된다니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무엇인지, 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요,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하면 뭐 당연히 똑같은 개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요, 무주택자나 주택 한 주택,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주택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시공사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고요. 또 토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PF나 이 금융 비용들이 있는데, 자, 이 비용 절감액이요. 최소 전체의 사업비의 15%에서 2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건축비와 토지비와 부대비용 이 3가지 아이템,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절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는 분들을 지역주택조합 아주 딱 안성맞춤인 상품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다수가 모여서 땅 매입부터 건립까지 내가 살 아파트를 직접 이렇게 짓는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사연 지연 가능성 등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주택 아파트가 위치한 포승지구의 입지 및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일단 뭐 평택하면요 가장 큰 이슈는
자, 산업단지가 많은 바로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인데 바로 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황해경제청이라는 곳에서 자, 올해 평택 포승지구 자, 분양 쪽에 주력을 한다라는 이런 또 신문 기사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평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는 일단 평택에 대기업,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움직이는 동네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 교통 측면으로 보더라도요. 자, 지제역, KTX 지제역이 지금 평택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전철.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 평택 자체에 결국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여기에 이 호재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이 경제, 바로 이 경제자유구역 지구 안에 바로 이 두 개인데 하나가 이 포승지구라는 동네가 있고 하나는 현덕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포승지구는 바로 이 평택항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입 항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가 주로 이 자동차 메카, 그래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되는 데고요. 자,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서해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글로벌 상업과 유통센터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평택 당진항 점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루즈까지도 입항할 정도로 커졌고요. 또 평택호 자체의 관광단지 개발, 자, 이것도 여의도 면적 4배, 약 한 350만 평 이상의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자체의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교통호재면 교통호재, 또 기업체면 기업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동부가 황해 경제권의 중심이자 첨단 사업과 관광 사업까지 아우르는 국제도시로 발전 중인 평택 포승지구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포승지구에 위치한 지주택 아파트의 현재 진행 사항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 사업 상당히 조금 체크할 게 좀 있는데요. 자, 이 상품, 특히 오늘 추천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지구 단위 심의가 지난해 2019년에 이미 통과가 됐고요. 또 금년 이 2020년도 1월 달에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토지 구매, 바로 이 권리를 95.5%까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한 1주택인데 그 안에 주거와 임대를 같이 놓을 수 있는 1가구 2세대 분리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투룸 거주나 투룸 임대를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3룸을 거주를 하시고 원룸을 임대 놔서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창출하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와 임대가 한 번에 가능한 똘똘한 한 채 세리물레형 아파트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주 혹은 임대만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실제 지금 뭐 가격대가요. 이 조합원 모집가 아주 착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1억 6천대에서 1억 9천대 정도 되는데 자, 내 집 마련과 임대 수익 동시에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의 경우도 3천에서 4천대. 또 하나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금액대가 좀 많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컨셉과 거주, 그러면서도 내 집 마련하는 목적으로는 안성맞춤인 아파트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3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갖고 있는 분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자, 이런 분이 있을 때 빨리 신청하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